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다들 자정 넘어서 모이셨잖아요. 자정 넘어서가 거의 한 새벽 3시까지 있었던 걸로.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의겸 의원은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바로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었습니다. 이게 벌써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대체적인 예상대로 이게 사실 무근으로 오늘 새롭게 알려졌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런데 반격의 시작은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한동훈 장관 조금 전에 작심한 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오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분들이 대표하신다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사회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장관께서 방금 이제 김의겸 의원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럼 의원직 사퇴 같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치적 책임, 정치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고 저는 법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한테 뭐 도덕적 책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과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꼭 사과를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유 대사한테 한 거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잖아요. 내외국민 차별하나요? 오늘 입장문에서는 이제 유감 표명을 하셨거든요, 김의겸 의원. 그거는 이제 사과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고요.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장관님께서는 민사상의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적인 표현까지 였습니다. 파도가 물러나고 이제 책임질 시간이 왔다.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오늘 발언을 가감없이 길게 한번 다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법적 조치까지 시사한 한동훈 장관인데 그러면 오늘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은 뭐라고 했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장 표명하다 보세요. 네. 한동훈 장관이 그 외국인 차별하는 거냐 이유 대해서 사과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탐사에서는 별도 입장문을 따로 냈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8시에 새로운 걸 공개한다고 하는데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김의겸 의원이 할 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네. 한동훈 장관의 말을 저희가 한번 1분 30초 넘게 길게 한번 들어봤어요. 김의겸 의원 사과하실 필요 없고 책임지시길. 아니 이유 대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북한과의 관계 대북 소통 창구가 없다. 이 발언했다가 가짜뉴스 퍼뜨렸다가 바로 사과했잖아요. 이유 대사한테는 바로 다음날 사과하더니 내 외국민 차별하나. 일단 이 두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의겸 의원은 그 세 가지 우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 도덕적으로 보면 우선 가짜 뉴스로 우리 국민을 우롱한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대단히 훼손한 거에 대해서 아마 책임져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김앤장 변호사들의 그 입장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도 두 번째,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 도의적 책임 말고 법적 책임도 아마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감을 표명했죠. 아니,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마치 선심 쓰듯 유감스럽다? 이런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죠.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 사죄한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 김 앵커가 지적한 대로 또 한동훈 장관이 앞서 지적한 대로 이유 대사의 발언을 잘못 소개한 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사과를 했다는 게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외교 대화,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와 주한 이유 대사, 외교 사절관의 대화를 없던 대화를 날조해서 그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브리핑한 거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의 대변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민주당의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제 대변인 자격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책임을 앞으로 계속 지셔야 될 겁니다. 크게 김의겸 의원이 지금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일단 논평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혜철 평론가님, 뭐 한동훈 장관의 오늘 작심 발언 메시지는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볼 테지만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의 말 중에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특히 뭐 여기 있는 부분은 의혹 제기 당사자인 김의겸 의원을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현직 의원도 아니고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향해서 사과를 충고했던 황교익 씨가 건배사를 언급한 SNS가 있는데 저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사를 외쳤다. 당시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황교익 씨가 본인 SNS에 저렇게 썼었는데 오늘 황교익 씨는 또 더 탐사를 향해서 좀 깔끔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했던 모양인데 이 부분을 또 지적했어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비단 현직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야권 민주당 진영의 인플루언서라 하는 분들도 집단적으로 한동훈 장관 모욕하기, 이 집단 몰매에 동참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황교익 씨가 오늘 더 탐사라는 매체 보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정작 그 황교익 씨도 마치 그 술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뭐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사를 했느니 마느니 하는 글을 본인 SNS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황교익 씨가 점점 빼면서 나는 다르다, 더 탐사 사과해라 라고 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사과해야 될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바로 황교익 씨라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황교익 씨를 포함한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이 같은 이 가짜뉴스까지도 한동훈 장관이 똑똑히 기억하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번 사태를 그냥 호락호락 예전 정치인들이 의뢰 그러도 좋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개인이 모욕을 당해서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 고발한 것과 이 같은 맥락으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소위 인플루언서들이 아무렇게나 가짜뉴스로 의혹 제기하고 사람 명예 실추시킨 다음에 그냥 입 싹 닫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나쁜 관행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만들고 전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한동훈 장관에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김의겸 의원이나 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 저는 개인적 소송이 아니라 공적인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이다. 책임 소재는 이제부터다. 뭐 이제 시작이다라는 표현으로도 저는 읽히는데요. 사건 개요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실상 이게 허위라고 거짓말이라고 결론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김주일 대표님. 첼리스트 A씨, 그러니까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뭐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본인이 일하는 그 술집에서 봤다라고 최초에 주장했던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이 부분을 경찰이 거짓 결론 내렸다. 뭐 이렇게 좀 잠정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요 이제 과정을 경찰이 조사한 것과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거를 조금 이렇게 종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7월 19일에 이제 그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 청담동에 있는 바에서 첼리스트 A 씨가
첼로를 켠 거는 맞고요. 예. 다만 이제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 10시 정도에 끝나서 이제 파했는데 A 씨가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고, 예. 그러니까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뭐 김앤장 등등이 이세창 씨 등등이 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이 A 씨는 뭘 했는지는 뭐 친구를 만났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다는 건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들은 이제 그 남자친구 이후에는 헤어졌지만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믿고 그거를 제보를 더 탐사 등등에 이제 했고, 더 탐사에서도 A 씨를 만나서 이거를 카톡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물어본 정황을 보는데 A 씨가 나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그냥 긍정의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국회 질의까지 이제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좀 어이없는 거짓말이 이게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안 거치고 이렇게 조금 황당한 게 좀 이렇게까지 간 게 개인적으로 좀 황당합니다. 이런 예. 것들이 사실 중간에 바로잡을 일들이 몇 번이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부분들이 몇 번이 있는데 엄청 많았죠, 사실. 예. 사실은 조금 약간 확증 편향 그리고 뭔가 공을 세우고 싶다, 뭐 진영 논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님 말씀을 어쨌든 본인의 당시 심야의 알리바이를 둘러대다가 윤 대통령 얘기도 했고 한동훈 장관 얘기했고 뭐 최대 로펌의 변호사 얘기도 했고 뭐 이세창 씨 얘기도 했고. 근데 좀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전에 뉴스를 하나 접하니까 일부 인터뷰를 이제 또 첼리스트가 한 모양이던데 본인이 뭐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 주장을 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졌고 공포심에 가득했다. 공포심 때문에 나설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좀 많이 계속 중간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이거 본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첼리스트가 과거 자신이 올린 그 유튜브에 첼로 켜는 영상 자체가 다 이제 핸드싱크다. 이게 그 손만 따라 한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뭐 폭로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자체가 좀 허언증의 가능성 그리고 신빙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고 결국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휴대폰 포렌식 위치 추적 이런 증거로 좀 뭐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첼리스트 A 씨도 이런 개인적인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의 눈과 귀를 잡을 거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근데 일단 거짓말로 경찰에 증언을 했다. 그런데 당시 국감장에서는요. 이게 좀 단순한 거짓말이 뭐 유튜브 매체와 민주당 김의겸 의원실까지 간 거기 때문에 당시 국감장에서는 김의겸 의원은 유튜브 매체와 협업을 했다고 말해서 당시에도 또 다른 논란이었습니다.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김의겸 의원께서 협업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의 확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거의 작업에 가깝게 자기가 관여하고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스토킹의 배우가 김 의원이냐라고 했고 아니다. 나는 협업 정도였다. 근데 협업 얘기를 하면서 국감장에서 그러면 국회 안에서 했던 말을 국회 밖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책특검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까 한동훈 장관이 법적 책임 얘기를 했는데 정미경 의원님 그럼 이 부분도 좀 한 장관의 말과도 연관이 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대법원 판결이 약간씩 이제 수정돼 왔어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의미 있는 사실은 그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국회의원의 그 면책 특권의 한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에 허위라는 거를 몰랐다면 면책 특권 대상이지만 만약에 사전에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사실은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런 경우라면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처벌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그 수사의 핵심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김의겸 의원이 과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가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김의겸 의원이
두 가지를 안 했어요. 쉽게. 그게 뭘 안 했냐면 쉽게 할 수 있는 걸 안 했습니다. 첼리스트 여자와 끝까지 접촉을 해서 이걸 확인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술집을 확인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이 단순한 걸 안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법률적으로는 아 이건 거짓이라도 어쩔 수 없어. 뭐 그냥 나는 해야지, 물어야지. 이렇게 했다면 이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법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 법적 책임 져라. 그러면 경찰이 앞으로 김의겸 의원이 어떻게 이 녹음 파일을 얻게 된 과정도 수사 대상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것도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첼리스트 여성 있잖아요. 그럼 첼리스트 여성은 아 나는 남자친구한테 그냥 그 거짓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한다고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요. 기본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하면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첼리스트 A 씨는 네. 정말로 네. 남자친구에게 그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날 알리바이를 둘러대다가 정말 허무맹랑한 말을 했을 뿐이고 그게 정말 국회 국감장 혹은 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녹음 파일까지 틀어질지도 몰랐는데도 그래도 첼리스트 A 씨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명백하게 아하. 허위사실이고 명예를 훼손했는데 그 이야기를 남자친구 단 한 사람한테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녹음 네. 파일 어떻게 입수했는지 혹은 뭐 협업 얘기. 네, 그다음에 더 탐사도 당연히 이건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과연 만약에 이게 역할 분담이었다면 전체적으로 이건 가정입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아마 근데 그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다 수사 그 부분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수사까지 해서 결과물이 조금 있다 나오면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에 대한 그 법적 책임은 그 2007년 대법원의 그 판례 말고도 협업이라는 그 실토 여기에서 기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탐사라는 매체와의 협업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협업이 아니라 공작일 수도 있고 이건 명백하게 국회에서의 발언이나 표결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저 녹음 파일을 입수했고 어떤 과정으로 협업을 했으며 어떤 과정으로 국감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같이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법적 책임은 주로 이 부분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당시에도 저 협업이란 발언을 검사 출신 한동훈 장관이 좀 질의 과정에서 이끌어낸 거 아니냐라는 평가, 분석도 좀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예고를 했고 경찰도 관련해서 다시 수사를 좀 다른 방향으로 시작할 모양인 것 같은데요.